전기공학 기초실험 오실로스코프와 함수 발생기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실로스코프는 에질런 테크놀로지 DOS1052B 모델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오실로스코프는 정기적 신호를 화면에 그려주는 장치로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신호의 크기들을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직축은요 전압의 변화, 수평축은 시간의 변화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살펴보면 이 스코프가 이제부터 아날로그 스코프와 디지털 스코프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디지털 스코프를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스코프의 장단점은 장점 보면 디스플레이를 내용을 USB에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측정 시 정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링의 관찰 기능이 있고 측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파형 처리 기능 및 파형 일치 기능이 있고 자체 교정이 이쪽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보고 있으면 오실로스코프는 이렇게 이제 정기적인 신호를 이 프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외부의 신호를 이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로 보면 이 프로브는 이쪽이 접지 클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후크 덮개입니다. 그리고 얘는 접지 클립이 이거네요. 접지 클립이 이거며, 그다음에 후크 덮개로 저희들이 회로에서 직접 찍으면서 이 회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오실로스코프는 채널에 연결한 것처럼 BNC 단자를 저희들이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살펴봅니다. 이렇게 BNC 단자인데요. 이쪽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직접 꽂으면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킨 후에 저희들이 이 회로를 검색을 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 또 이제 기능적인 면을 보면 이 오실로스코프가 과연 화형이 제대로 스코프 기능을 하는지는 이 프로브 컴프, 이쪽 보시면 프로브 컴프가 있는데요. 프로브 컴프 통해서 그라운드를 누르시고 찝으시고 그라운드에다 이런 식으로 찍으면 저희 구형파를 저희 화면에 이렇게 구형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형파를 보게 되면 이 구형파에서요 쭉 이제 말씀하신 이제 살펴보진 않았는데 이쪽에서 먼저 전압축을 수직축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수평축을 시간축을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오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보정하려는 이제 트리거에 의해서 보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보면 오실로스코프에서 이제 설명을 기능적이면은 이쪽은 수직축, 전압 레인지로서 전압 디비전으로서 저희들이 전압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디비전을 보면 이게 그 칸에 보면 화면에 LCD 보면 이 칸 하나하나가 디비전 의미로서 전압 크기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압 채널에 이제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전압 1V가 가해야 돼서 한 칸당 1V인 것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요 이런 식으로 키웠다 작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고, 이쪽은 이제 그 파형을 포지션으로서 파형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이쪽에 포지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채널 1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채널 1은 저희가 노란색으로서 노란 파형이 나오게 되겠고, 채널 2를 사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채널 2를 하면 보시다시피 초록색으로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채널 2에 있는 초록색의 파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여주고 포지션 올려주면 아까와 같은 1V의 구형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형파로 이렇게 전압
수직축을 살펴보았고, 수평축은 이제 이쪽은 수평축의 기능으로서 이쪽에 있는 기능들이 수평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평축은 저희들이 그 타임 디비전으로서 이 미리세크가 하나당 미리세크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평축에 보시면 이렇게 기능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시 500, 500Hz로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평축으로 늘리면 주파수의 수평축을 더 크게 이런 주파수에 대해서 미리세크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수직축, 수평축, 또 채널 1, 채널 2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또 보면 방금 전에 보시면 학생들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시면 이제 채널 1으로 옮겨서 오토 스케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처럼 저희들이 기능이 다시 채널 1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채널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수직축과 수평축을 살펴봤는데, 또 다른 이제 오실로스코프 기능으로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는 트리거 신호를 하면 트리거 메뉴에서 채널 1, 2 확인 누르면 갑자기 파형들이 춤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이제 그 파형을 잡아주지 못해서, 이 트리거 기능은 여기서 이제 잡아주는 기능인데 잡아주지 못해서 순간 이제 파형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트리거를 채널 2가 있는데요. 채널 2 1으로 해주면 바로 저희들이 채널을 잡아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 기능이 있고,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채널을 옮기면서 옮기다 보면요, 여기 보시면 다른 이제 찍게 되면 파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파형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회로에서 오토 스케일을 자동적으로 스캔해 가지고 측정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제 최적의 파형을 이 디스플레이의 화면에 나오도록 하는 게 저희들 오실로스코프의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이제 기능으로서 이제 런 스탑, 이제 어떤 이제 파형에 대해서 런 스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탑을 해가지고 이 전체 흘러가는 이제 주파수 전체 파형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이제 이 기능도 이제 저장 기능과 이제 프린트 기능도 있는데, 특별히 기능들은 많이 쓰질 않고요.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수평축과 전압측, 수직축, 전압측, 수평축, 이런 주파수축을 저희들이 시간축을 살펴보고, 다른 이제 복잡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따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많이 눌러보시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실로스코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더불어서 이 오실로스코프를 하나 더 이제 하다 보면 최적의 파형을 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파형이 이제 구형파가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구형파가 돼 있어야 되는데 구형파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형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오실로 프로브에서 이 보정 단자가 있는데, 보정 단자를 쭉 돌리면 직각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쪽이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보정을 해보면요, 반대로 돼버리고 다시 정확히 하면 파형을 좀 크게 늘리고 하면 이렇게 직각으로 정확한 이제 프로브 측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실로스코프 측정을 해서 외부의 신호가 이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제 함수 발생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발생기는 저희가 인스텍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SFG 2004, SFG 2004 펑션 제너레이션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함수 발생기를 통해서 함수 발생기를 저희가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발생기 어떤 기능들은 저희들이 이제 PPT 자료, 수업 자료를 나눠주면요, 자세한 사용과 어떤 정기적인 사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고, 저희는 기능적인 면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보면 함수 발생기라는 것은 기본적인 함수, 어떤 구형파, 그다음에 사인파, 삼각파들을 저희들이 추력 단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외부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게
이런 이 케이블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게 함수 발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발생기는 전면 모델을 보면요, 이 PPT에 보면 전원부 단자가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주파수를 변동시키는 이런 노브들이 있고, 다이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압 크기를 조정하는 것과 오프셋과 진폭 제어를 하는 TTL, CMOS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함수 발생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오실로스코프에 연결해주면 이 함수 발생기가 이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이 정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다시 오실로스코프 계측기를 통해서 오실로스코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면 100Hz 구형파가 세팅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셔서 다시 100Hz 이 웨이브를 통하면 이 웨이브를 누르면 파형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를 누르시면 삼각파, 정연파가 나오는데요. 이 신호를 이 오실로스코프로 연결해주면 저희들이 신호를 살펴보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채널 원으로 옮겨줘서요. 그렇게 한 후에 저희들이 말한 것처럼 이 오실로스코프 후크 덮개랑 이 그라운드랑 먼저 이제 그라운드끼리 서로 연결을 해주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후크 덮개랑 출력 단자를 연결을 해주면 파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파형이 아직은 순간에 이 채널이 바뀌었기 때문에 버튼 스케일을 눌러주면 자동적으로 파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저희 보이시면 여기 TTL CMOS 아웃풋인데, 저희들이 TTL CMOS 아웃풋은 이 TTL CMOS 해가지고 구형파에서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BNC 단자를 출력 단자를 이쪽으로 옮긴 후에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이쪽으로 파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케이블 BNC 단자인데요. BNC 단자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 홈을 맞추어서 이쪽으로 돌리시면 90도 돌려주면 이쪽으로 파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파형이 이제 춤을 추네요. 춤을 추는 것처럼 나오지만 다시 한번 오토 스케일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최적의 파형으로 저희 잡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인파 100Hz를 이쪽에서 사인파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1V 해가지고 최적의 한 1, 2, 5V까지 1, 2, 3, 4, 5V의 파형을 저희들이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만져보면 웨이브 폼 눌러보면 구형파, 또한 눌러보면 사인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파형을 출력 파형을 함수 발생이 나올 수 있는데요. 또 보시면 각 기능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조금 전에 이 단자를 돌려주면 전압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1V에서 작게는 2V까지 해서 줄이면 1V까지 되겠죠. 거의 이제 전압이 없는 것처럼 미니멈, 맥시멈 해버리면 저희가 쭉 올라가면 여기서는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조정해 보면 5V, 10V 이런 식으로 약 40V까지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파형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정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파형을 저희들이 함수 발생이 되게 단순한 기기로서 이제 함수를 발생해 주는데요. 특별히 이제 또 구형파를 보면 저희들이 이제 구형파를 조정을 해보면 이제 이 구형파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3학년 전자회로 실험에서 이제 구형파를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데요. 여기다 보면 이제 구형파는 5V로서 온오프 기능을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보면 파형이 DTB에서 정확한 DTB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80% 돼가지고 보시면 DTB 사용은 Shift 듀트를 누르면 30으로 됐습니다. 30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80을 누르면 듀티가 되면 80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듀티를 누르시면 80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듀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잠깐 안 되는데요. 듀티를 통해서 누르시면 저희들이 80으로 조정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파형에 대해서 듀티비 나중에 혹시 듀티비가 안 바뀌는데요. 듀티비를 한번 살펴보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구형파를 통해서 듀티비를 통해서 듀티비 사용하는 것도 되고 이제 파형의 주파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제 주파수 조정은 5kHz로 이제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주파수가 5kHz니까 이제 너무 처음이라 이게 촘촘히 됐잖아요. 그래서 파형을 더 늘리시면 이런 식으로 파형 이렇게 수평축을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어떤 파형인지를 10ms에서 이제 타임 디비전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형파의 어떤 파형을 오실로스코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주의할 점은 이쪽 아웃풋은 저희들이 그 삼각파하고 사인파하고 다 나오겠지만 특별히 이제 그 듀티비는 이제 TTL은 이쪽에 말한 것처럼 조정을 했을 때 이쪽에 했을 때 듀티비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더 자세히 하면 이제 실험을 하면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간략적으로 이 함수 발생기, 오실로스코프, 레질런트 나오는 오실로스코프 이제 이런 TOS 105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 저희들은 인스텍, 저희들이 SFG 204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금 전에 했던 함수 발생기와 구형 파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사인파 삼각파이기 때문에 이런 삼각파, 깔끔한 삼각파, 그다음에 정연파, 지금 5kHz인데요. 이 식으로 저희들이 구형파들을 다 보면서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이제 보시면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저희들이 실험을 더 재밌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실로스코프와 함수 발생기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기능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